자바 언어 기초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접근 제어, 그리고 멤버에서 인스턴스 정적에 대해서,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클래스 안에 변수나 메소드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접근 제어라는 걸 활용합니다. 다른 클래스가 특정한 필드나 메소드에 접근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고요. 이때 멤버 수준에서 접근 제어는 다음과 같은 접근 지정자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ublic, protected, 그리고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private를 쓸 수 있는데 이때 public은 클래스, 패키지, 자식 클래스, 그리고 전체 다 사용 가능하고요. 프로텍티드인 경우에는 클래스와 패키지와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전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쓰는 경우에는 클래스와 패키지에서 가능하고요. 프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int a 변수는 프리베이트예요. 그래서 전용 이 안에서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디폴트로 된 int b인 경우에는 여기 클래스와 그 다음에 패키지,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까지 사용 가능하고 public int a는 전체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public class test 데이터 해서요. 자, 여기에서 테스트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obj 객체를 생성했는데 obj.a 해주면은 지금 a는 전용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obj.b 이거는 디폴트 멤버 접근할 수 있고요. obj.c 그래서 c는 공용이기 때문에 공용 멤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멤버가 인스턴스 멤버와 정적 멤버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스태틱 키워드로 클래스의 필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는 스태틱 키워드로 지정되지 않아서 공유되지 않은 필드고요. 인스턴스마다 자신의 필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적 변수 혹은 클래스 변수는 스태틱 키워드로 지정해서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필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태틱으로 이제 area num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width가 40이고 height가 50인 area, 빨간색 지금 표시한 area 객체가 또 공유하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width가 50이고 height가 30인 area 객체, 이 두 개의 객체가 이 area num을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태틱 키워드로 지정을 하면은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와 정적 변수 중에서 먼저 인스턴스 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인스턴스 변수도 생성하기 때문에 객체 생성 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객체가 소멸될 때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하면 인스턴스 변수도 여러 개 생성됩니다. 인스턴스 멤버는 인스턴스마다 별도로 생성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정적 변수인 경우에는 스태틱 키워드를 쓰고요. 그리고 클래스 로더가 클래스를 메소드 영역에 적재할 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 전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해도 정적 변수는 단 하나만 사용이 되고요. 모든 객체의 공통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객체에서 변경할 수 있고 B라는 객체에서 변경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정적 변수입니다.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만 존재하고요. 정적 메소드를 우리가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때 정적 멤버는 모든 객체를 통틀어서 하나만 생성되고 모든 객체가 이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인스턴스 메소드는 객체를 생성한 후에만 호출할 수 있지만 정적 메소드는 객체를 생성하기 전에도 호출 가능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객체와 관련된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객체와 관련된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this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 메소드의 이제 이 클래스 메소드죠. 이거의 정적 멤버를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을 찍어서요.
그 다음에 정적 변수 이름 또는 정적 메소드 이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정적 멤버는 일반적으로 클래스 이름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점 정적 변수, 클래스 이름 점 정적 메소드 이렇게 해서 정적 멤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static, final, 데이터형, 그 다음에 상수는 초기값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경우에 static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객체가 공유 가능하고요. 이때 fina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대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이 이상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우리가 써주는데요. static final 이렇게 써주는데 이 상수는 변경되지 않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final 키워드로 지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final로만 지정을 하면 객체마다 자신의 기억 공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static을 앞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상수는 값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객체마다 기억 공간 할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static final로 지정해서 한 개만, 기억 공간 한 개만 사용하고 이 상수를 모든 객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정적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적 변수를 초기화를 하는데 이게 초기화가 복잡해요. 그럴 때 정적 블록으로 정적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static int sum data. 자, sum data라는 변수를 static으로 정적 변수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sum data에다 값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정적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tic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중괄호를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정적 블록입니다. 그래서 int sum은 0, 그쵸? sum이라는 변수 int 0으로 선언해주고 0이라는 초기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form은 안에 i는 1, 초기값 넣어주고요.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i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i는 1부터 10까지 값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부터 10까지의 값을 sum에다가 계속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 저장한 값을, 다 더해진 값을 sum 데이터로 넘겨주는 거죠. 이때 sum 데이터는 static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하면은 55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적 블록을 이용을 해서 정적 변수를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때 생성자가 무엇이냐? 이 객체가 생성될 때 필드에게 초기값을 제공하고 필요한 초기화 절차를 실행하는 메소드가 바로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에서 필드를 다양하게 초기화하는 역할이 있고요. 생성자의 선언 방식을 보시면 public 그리고 클래스 이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 뒤에 혹시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때 이제 public은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public이에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public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public class car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안에 이제 car라는 이런 생성자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생성자 이름과 클래스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생성자의 반환 타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 생성자 이름만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new, 연산자하고 함께 사용하고요.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합니다. 그리고 오버로딩 할 수 있습니다. 오버로딩이 무엇이냐면은 이름은 같은데 그 안에 이제 매개 변수의 형태라든지 뭐 종류라든지 그 개수라든 이런 거를 변형을 하면서 각각 다른 그런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를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클래스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변수 적고 그 다음에 equal new 클래스 이름에서 이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를 이 클래스 타입으로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생성자 클래스 이름 적어주고요. 그럼 이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가 이제 그 클래스 타입 생성된 객체를 이 해당되는 변수가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스트 obj는 new 테스트 이렇게 주게 되면은 테스트 타입의 클래스로 객체를 하나 찍어내고 이 찍어낸 객체 주소를 obj라는 변수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기본 생성자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클래스는 최소한 하나의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도 없고 본체에서 실행할 내용도 없는 생성자, 이게 바로 기본 생성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클래스 테스트 해줬어요. 그래서 private int a, 그 다음에 int b, public int c, 여기 생성자가 없어요. 이럴 때 기본 생성자, 이렇게 테스트라는 이름의 기본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똑같은 이름,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이러한 생성자가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개 변수도 없고 본체에서 실행할 내용도 없는 이런 생성자를 통해서 이 obj라는 주소가 가리키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obj.b는 20, obj.c는 30 해서 그 a 값과 b 값과 그 다음에 c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준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생성자는 메소드처럼 오버로딩이 가능한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를 가지는 생성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서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밸류 값, 어떤 값을 주어지고 그 밸류 값을 가지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this가 있고요. this 또 가로한 요 this 형태가 있는데요. 메소드나 생성자에서 this는 현재 객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스퀘어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멤버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 필드처럼 정사각형의 변을 이 s가 의미해요. 그런데 변수 이름은 이렇게 다르게 사이드 그다음에 s 이렇게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set radius를 통해서 s 값을 입력을 받아서 이거를 사이드에 갖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this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요렇게 자,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스퀘어에서요, 이제 더블 x 해서 똑같은 이름을 지금 적었어요. private 더블 x, 그쵸? 필드 이름, 그 다음 필드에 있는 x, 그리고 매개 변수에 있는 x.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적었는데 이때 thi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this.x는 private 더블 x를 의미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입력받은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서클에서 보시면 레디어스는 7.0 그리고 this 파랑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x는 멤버 필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등호의 왼쪽에 있는 this.x에서 x는 매개 변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때 클래스 서클에서 레디어스는 7.0, this 파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 요 순서를 교환을 해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생성자를 호출하기 전에 다른 실행문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순서를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연속 호출이 있는데요. 자, 이때 반환 타입이 void인 set name 그리고 set age가 있어요. 이때 say hello 메소드를 가진 person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실행물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번거롭고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person 이제 new person에서 person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럴 때 person.setName에서 대한, 그다음 person.setAge에서 12, person.sayHello에서 그 sayHello 메소드가 실행하게끔 하는데 이때 person을 계속 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이 새로운 실행문을 다 사용해야 되고 번거롭고 가독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set name과 set age의 반환 타입이 this인 경우에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son 타입으로 person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person.setName 해서 대안 적어주고 person 빼고 찍고 setAge 그리고 sayHello 이렇게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setName이 this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제 person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person.setName은 setAge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tAge가 또 this를 반환해요. 그래서 펄슨 객체예요. 그래서 person.setName.setAge는 say hello로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메소드를 왜 이용하느냐? 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중복 코드를 줄이고 코드 재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드를 모듈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모듈화해서 가독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구조는 헤더와 그리고 본체가 있는데요. 자, 여기 헤더 부분에 보시면은 접근 지정자, 그리고 이제 스태틱, 정적인 게 스태틱, 그다음에 반환 타입 적고 메소드 이름을 적고 매개 변수들이 있다면은 가로 안에 매개 변수 목록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public static int sum data에서요. 이렇게 접근 지정자 public 써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static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static 써줬고, 그리고 반환 타입을 적어줬습니다. int 반환 타입 적어주고요. 그리고 메소드 이름 썼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들 데이터 1과 데이터 2인 매개 변수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지역 변수 적고, 그 다음에 그 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 1에서 매개 변수 받은 값을 i에다 적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비교를 해서 처음에 입력받은 값보다 두 번째 입력받은 값이 작으면 계속해서 i를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리턴 값을 반환해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반환 타입과 이 썸이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sum 데이터 메소드 이름 앞에 반환 타입이 int예요. 그리고 썸을 보시면은 변수, 지역 변수인데 선언해 줄 때 int 타입으로 선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동일하게 돼야지 리턴 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int 똑같은 타입인 썸을 리턴을 하는 거죠. 자, 메소드에서 보면 접근 지정자는 이제 컴파일러의 메소드의 접근 범위를 알려줍니다. 근데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반환 타입을 보시면은 메소드가 본체를 실행한 후에 반환할 데이터 타입인데요. 반환할 데이터가 없으면 반환 타입은 void입니다. 그리고 메인은 반환할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void를 사용하고요. 매개 변수 목록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데이터 타입을 따로 선언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정수 타입 매개 변수를 가지는 메소드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void test 하고 int x, int y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야지 올바른 선언이고요. 두 개가 똑같은 타입이라고 해서 void test 한 다음에 int x, y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개수만큼 데이터 타입을 각각 이렇게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메소드를 어떻게 호출하고 반환하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호출은 이제 제어가 호출된 메소드로 넘어갔다가 호출된 메소드의 실행을 마친 후에 호출한 메소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리턴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메소드의 실행 도중에도 호출한 메소드로 제어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보시면요. public void test data에서 실행문 1이 있고 실행문 2가 있어요. 그럼 실행문 1 실행하고 실행문 2 실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만났습니다. 그럼 실행문 3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이 테스트 데이터를 호출한 메소드로 제어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문 3은 그냥 건너뛰는 거죠. 실행하지 않는 거죠. 예,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고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접근 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클래스, 그 다음에 뭐 패키지, 그리고 뭐 자식, 클래스, 그리고 전체 이렇게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멤버와 정적 멤버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생성자가 무엇인지 기본 생성자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생성자는 이제 우리가 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생성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소드를 왜 사용하는지, 이 메소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더 간결하고 그리고 모듈화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에 보기도 좋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할 때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